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16,3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5.22%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진행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16,3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뭐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늘 이제 수능 날이었죠. 그래서 장이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열렸고요. 그 뒤로 이제 4시 반부터 그 다음에 6시까지 이루어진 그 동시 호가, 그죠? 5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진 동시 호가 그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시간의 가격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어제와 유사하거나 좀 더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789만 주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조금 더 붙으면서 오늘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던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이제 조정을 주면서 16,000원대로 다시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래량 1,000만 주 이상 2천만 주 가까이 터지는 그런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라가더라도 확실하게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좀 더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초록색 선으로 17,400원 정도를 지금 이 박스권 전체의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거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리를 잡던 그런 구간, 그리고 지금 3번 정도 17,000원대를 좀 저항을 맞으면서 진행되었던 그 구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추후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이제 61선은 곧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경우에 나오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추세를 좀 본다면 21선이 61선을 돌파할 때마다 그때마다 좀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61선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21선이 올라오는 그 와중에 살짝 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일 바로 여기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61선과 21선이 모이는 그 지점까지 좀 횡보를 하든지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 흐름을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5일선을 아래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서 얇은 구간에서 좀 강하게 뻗어나갔으면 좀 좋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 음운구름에 들어가서 조금 더 횡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추후에 그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장이 열릴 거고요. 그 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봉, 뭐 주봉은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봉은 좀 열심히 올라가다가 멈추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좀 양매도를 좀 아주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도 29만 주, 투신 21만 주, 연기금 24만 주, 사모펀드 31만 주, 뭔가 약속을 한 듯이 상당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좀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이 큰 날에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크게 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열심히 매수했던 것도 아니고요. 투시는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보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4일 정도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매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세력은 딱히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면서 좀 11%대에 대한 그런 지분을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그런 수급 자체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공매도 잔고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높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날 잡고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상환시키기에는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500만 주에서 오늘은 이제 1,490만 주로 한 2만 주 정도 아주 조금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추후에 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 더 줄어드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00만 주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네, 그 정도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333만 주, 네, 거의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을 하던지 뭐 대차 잔고가 상환을 하던지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11월 17일자로 이제 상환 물량이 대차 잔고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결 대비 이제 상환이 좀 많이 되어서 3,160만 주로 3,200만 주에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대로 이제 대차 잔고가 다시 상환이 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고요. 78만 주 매도 추정에서 135만 주 매도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매수했던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뱉으면서 11.16% 네, 초반대로 또 이제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약간 좀 그렇게 반복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을 이용해서 공매도 잔고를 좀 적극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좀 더 이제 개선의 이 움직임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융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1,060만 주로 지금 이제 융자 잔고가 700만 주대에서 계속 늘어나서 네, 이렇게 1,060만 주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지금은 주가에 대한 공매도와 대차 잔고와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제 코스피 1.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좀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80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매도를 하면서 근래에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제일 이제 코스피를 좀 많이 매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이 코스피도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다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쭉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네, 그 구간을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이제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고 꽤나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73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는데요. 61선과 5일선 사이에 이제 주가가 좀 거의 형성이 되면서 일단 코스피보다는 덜 적게 올랐지만 아무래도 낙폭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이 오늘 증시에 대한 흐름은 아무래도 환율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저점을 찍고 좀 급등을 하였죠. 그래서 1350원대까지 25원 올라가지고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쭉 떨어지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전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다가 쭉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그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에 대한 환율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환율 자체가 좀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였고요. 지수 선물도 지금 미국 증시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 뭐 1%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 유로톡스가 1%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열심히 이제 반등을 하던 그런 추세를 끝내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조정이 이제 깊지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도 이제 1350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채권 수익률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5%,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지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환율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증시에는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금리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증시도 확인을 했고, 이 종목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가 이제 사우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렇게 회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그런 총수들과 이렇게 만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아주 가시적인 그런 수주를 진행했다라기보다는 MOU 체결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옴시티의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좀 시장에 진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런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뭔가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이제 MOU 체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단조 공장 설립에 대한 MOU 체결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주단조 공장에 대한 진행은 이미 수주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단조 공장 추진을 합의를 했다. 그래서 합작 회사인 이 사우디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주단조 공장 EPC 건설 계약을 맺은 이후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 알파니와 주단조 공장 건설 추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주단조는 주조와 단조의 줄임말로 이렇게 금속, 금형을 제작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MOU는 지난 2월에 체결했던 1조 원 규모의 합작사 공장 EPC 계약의 연장선이라고 하고요.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스루와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완전 자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개발 기업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합작사를 설립한 바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우디에 아주 비중 있는 그런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사우디 내에 최대 규모의 저런 주단조 공장을
계약을 한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사우디에 대한 입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사우디가 그만큼 큰 플랜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추후에 EPC 건설 이후에 이 주단주 공장 건설 이후에 운용 방안과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런 주단주 공장에 대한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제 사우디와도 적극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기다리던 그런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원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원전 얘기를 보시면은 이제 사우디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만찬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 것이 어, 앞으로 이제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좀 신성장 분야에서 투자 협력과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와 방위 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요.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네, 그쪽으로 이제 좀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에너지 분야는 세부적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 개발과 탄소 포집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네,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도 이제 두산, 탄소 포집 기술 CCUS도 지금 수소 핵화 플랜트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두산, SMR도 두산, 뭐 대형 원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이런 미래 에너지, 미래 친환경 에너지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관심이 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저런 협력은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되었고 한국과 이제 네덜란드 정상회담도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제 공급망 뭐 그런 원전 협력 강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덜란드도 이제 ASML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필수적인 그런 장비 기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적극 협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돈방 관계로 이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 원전 분야 협력을 전문가 협의체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 협의체도 신설을 해서 우리 두 우리나라와 그 네덜란드 정상은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서 원전 협력을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사실 기대만큼 뭔가 특별한 소식은 좀 전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잘못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 오던 그런 소식들이 있고, 폴란드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올라갔지만 주가 자체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결국에는 종점이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계속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분석하던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들, 그 포인트에서 좀 이제 힘이 실리면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공매도 잔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조금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제 11월, 12월은 두산 에너빌리티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내일 마지막 장 한번 보고 다음 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